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수능 만점자의 아주 특별한 독서법의 핵심. 수능 만점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만점 비결을 묻자 매일 1시간 책을 읽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당연히 그 기사를 읽은 수많은 부모에 의해서 수능 만점자의 독서법은 널리 퍼졌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 모두가 예상하듯 거의 모든 아이들이 별 효과를 느끼지 못했고, 부모들은 또 다른 만점법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선명한 문제점이 하나 있다. 그들의 방법이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사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졌으며 가장 쓸모없는 내용만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왜 책을 손에 잡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어떤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이가 책을 손에 잡은 이유를 알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며, 모든 아이가 각자 다르게 자신의 방법으로 찾아야 할 것들이다. 1. 무엇을 보며. 2. 어떤 생각을 했길래 스스로 책을 손에 잡았는지 저 두 가지 이유를 알아내야 한다. 그럼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독서법을 스스로 찾아내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게 된다. 물론 그걸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아이의 삶의 태도와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적인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기사나 인터뷰가 주인공의 포장지만 소개하는 걸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대중의 흥미만 자극하는 수준으로 끝내게 된다. 그들의 핵심을 파악한 글은 너무 길어서 이미 다 썼지만 다음 편에서 계속 소개합니다. 빵과 조명, 그리고 사색. 동네 산책을 하다가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 들러서 좋아하는 빵을 하나 사면서 생각했다. 가격도 안 보고 빵을 사다니 성공했네. 나만이 대견한데. 그러다가 내 나이를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고, 요즘 조명에 관심이 많아서 간 백화점 조명샵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가격을 한번 알아보려고 다가서는데, 마침 앞에 있던 손님이 먼저 가격을 묻길래 뒤에서 그냥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귀를 기울였다. 네 손님, 이 제품은 3,200만 원입니다. 빵 샀으면 됐다. 정적이 당신의 독창성을 증명한다. 독창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멈춰서 생각하는 오랜 정적의 시간에서 온다. 정적이 싫고 어색해서 꺼낸 말은 언제나 내게 후회만 준다. 그렇게 나온 언어에는 당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다. 정말 하고 싶을 때, 그 말이 꼭 필요할 때만 말하는 게 좋다. 그래야 말의 열정과 깊은 생각을 담을 수 있다. 그러니 때로는 정적을 지킬 용기를 내라. 오랜 정적의 시간이 곧 오랜 생각의 증거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되라.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분노하지 않고 품위 있게 아이의 태도를 바꾸는 부모의 말. 아이는 일상에서 자주 실수합니다. 또한 부모가 알려준 그 수많은 지시사항을
모두 기억하지 못해서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부모의 시선으로 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면 억울합니다. 왜 자꾸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늘 나한테 분풀이만 하는 것 같아.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를 해서 연약한 아이 마음에 자꾸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분노하지 않고 가장 품위 있는 언어로 아이를 바꾸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감정을 빼고 말하기. 숙제 끝내지 못하면 나올 생각도 하지 마. 명령과 분노가 가득한 이 말을 이렇게 바꿔요. 숙제 다 끝나면 나가서 놀자. 그럼 감정을 빼고 해야 할 것만 알릴 수 있죠. 2. 아이 마음을 배려하기. 밥 먹고 스스로 양치질하는 꼴을 못 봐. 과거로부터 반복된 행동에 화가 난 이 말은 양치질하는 걸 잊었구나 라고 바꾸면 깜빡 잊은 아이 마음을 배려할 수 있어요. 3. 동작 자체에만 집중해서 말하기. 다 놀았으면 방 정리를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윽박 지르고 화만 내는 이 말은 이렇게 바꿔요. 놀이가 끝나면 늘 정리를 해야지. 아이가 해야 할 가치만 전할 수 있지요. 4. 스스로 방법을 찾게 해주기. 외투를 벗어서 침대 위에 놓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는 대신 아이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외투를 벗으면 어디에 놓는 게 좋을까? 라고 말하며 아이 스스로 생각해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5. 함께 변화를 체감하기. 너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아이가 부모의 조언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우리 앞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하자 라고 말하며 우리라는 키워드로 부모와 공존하게 해주세요. 분노가 시작되면 말의 품위는 사라집니다. 또한 어떤 내용의 말도 아이에게 통하지 않지요. 아이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품위로 다가가야 하죠. 일상에서 위에 언급한 5가지 방법을 통해 분노를 줄이고 품위는 더해서 대화를 나누세요. 두 사람만의 근사한 말의 정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김종원 작가. 아이는 2번 태어난다.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부모의 말로 다시 한번 태어나 완벽해진다.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는 생명이다. 나는 오늘 어떤 생명을 아이와 나눴는가? 인문학 김종원, 김종원 작가. 부모교육, 자녀교육, 언어, 말, 초등교육,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기품, 부모의 말,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아이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모른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건 저는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근사한 고백과도 같은 말이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건 저는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근사한 고백과도 같은 말이니까.